이게 지금 아니에요. 가볼게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고 52번부터 풀 텐데 52번부터 바로 갈 텐데 그 전에 살짝 정리 했나 이거? 삼각형을 푼다 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을 푼다 라는 말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 혹은 각의 크기 혹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통해서 넓이 등등등을 세타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는 데 있어요. 삼각형을 푼다라는 말이. 사실은 세타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표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구하는 게 목적이긴 해. 변의 길이, 각의 크기, 넓이 등등등을 구하는 게 목적. 근데 구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표현한다라는 느낌이 오라요. 표현을 해내기만 하면 나머지 조건들을 결합해서 등식 혹은 부등식을 만들고 세타의 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표현하는 것까지야. 괜찮죠?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이 삼각형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을 푸는 게 있고요. 기억나죠? 두 번째는 비직각 삼각형을 푸는. 당연히 삼각형은 둘 중 하나죠. 직각 아니면 비직각. 직각은 뭐랑 뭐를 이용해서 풀어요? 피타고라스. 지난 시간에도 했나? 우리 이거? 두 번째는요. 삼각비 혹은 닮음. 삼각비 또는 닮음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 다음 비직각은 누구 또는 누구? 첫 번째 사인 법칙.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 거예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근데 문제는 직각삼각형일 때 피타고라스나 삼각비를 쓰는 건 그래도 좀 할만해. 근데 비직각인 삼각형을 보고 언제는 사인 법칙을 써야 하고 언제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요.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면 이럴 때 씁니다. 삼각형과 외접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변의 길이, 크기, 넓이를 표현하고자 할 때. 다시 뭐랑 뭐? 삼각형과 외접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의 관계가 있었죠? 기억나지? 그게 이거야. 뭐였죠? 역시 공식은 어려워. 사인의 a분의 스몰 a의 값이 얼마이다? 2r이다. 이런 관계식이 있었던 거죠? 그지? 이게 말 그대로 삼각형과 외접원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혹은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사인 a분의 스몰 a 사인 b분의 스몰 b. 괜찮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쭉 연달아 썼잖아.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 그걸 두 개로 쪼갠 거야. 외접원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때 하고 얘는 뭡니까? 각 두 개, 변 두 개예요. 각 두 개, 변 두 개. 각 두 개, 변 두 개. 각 두 개, 변 두 개. 코사인 법칙은 뭐였습니까? 코사인 법칙은 a제곱 이퀄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의 a였죠? 그죠? 얘는 각 한 개, 변 두 개일 때 써요. 각이 하나만 주어져 있을 때. 각 한 개, 변 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각 한 개의 각을 구하고 싶을 때 코사인 a 값을 구할 때 세변 길이가 나와 있으면 세변 길이를 알 수 있으면 각 한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죠?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가? 그죠? 를 통해서 각을 구하고 싶을 때 요거까지만 살짝 정리하고 갈까? 생각해봐요. 각 A가 예각이었대. 예각. 인데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각 A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대요. 각 A가 최대.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각 A가 최대인 순간을 예를 들어서 구하고 싶대. 그러면 뭘 구하면 되죠? 코사인 A는 무슨 값 구하면 돼?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지.
각 A가 최소인 순간을 구하고 싶어요. 최소일 때를 구하려면 코사인 A가 뭐일 때, 최대일 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각인 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괜찮죠? 쌤, 둔각일 때는 어떻게 하나? 둔각일 때. 그렇잖아. 둔각일 때도 있을 거냐? 그럼 둔각일 때는 헷갈리거든요. 만약에 각 A가 둔각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이 빼기 A를 구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예각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때로서 다시 한번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A 값이 자동으로 결정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와 같은 형태로 푼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 또 하나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같이 필기를 할까요? 얘랑 더불어서 항상 같이 나오는 주제가 원과 직선이 항상 같이 나와요. 외부점으로부터 접선을 그었어. 뭐 해야 되죠? 수선의 발 찍어야 되겠죠? 수선의 발 찍는다. 직각삼각형을 관찰한다. 얘는 직각이니까 뭐랑 뭐를 사용해? 피타하고 삼각비를 사용을 해요. 괜찮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원이 있어요.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나요? 얘도 수선의 발 찍고 수직 이등분을 만들고 직각삼각형을 관찰하는 거예요. 얘도 피타 또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무조건 얘를 안 써.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면 한 5, 6년 전, 그 이전에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웠어. 그러다가 최근 이제 작년이죠? 작년부터 한 5년 전까지는 얘가 빠졌었거든요. 빠졌으니까 삼각형을 다루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랬다가 다시 언제로 돌아가? 5년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얘가 포함됐으니까. 이때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거든. 긴장해야 돼요. 알겠죠? 꽤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거 하고 하나만 더. 원과 원이 예를 들어서 접한대요. 접하면 어떻게 한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의 뭐랑 같다? 합과 같다. 필히 이용되는 거예요. 필히. 마지막 원과 원이 뭐 할 수도 있죠? 네, 접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그럼 이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뭐로 표현해? 반지름 길이의 차이로 표현해야만 해요. 괜찮지?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삼각형을 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삼각형을 연립한다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을 연립한다. 그러니까 그림에 어떤 둘 이상의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공유하거나 각의 크기를 공유할 때 그때 그 관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나 넓이 등등등을 세타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 그건 이제 삼각형을 연립한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변을 공유하거나 혹은 각을 공유할 때. 각을 공유. 이때 만약에 직각삼각형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변을 공유하거나 각을 공유할 때 항상 생각해야 돼. 사인 법칙을 쓸지 코사인 법칙을 쓸지를 생각해야 돼요. 쓸 게 이것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야. 사인 법칙을 쓸지 코사인 법칙을 쓸지. 사인을 이용해서 풀지 코사인을 이용해서 풀지. 변을 공유하거나 각을 공유할 때. 변을 공유해서 사인 법칙 쓴다는 말은 하나의 변에 대응되는 각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다는 거죠. 괜찮아요? 각을 공유할 때도 사인과 코사인 둘 중 무엇을 사용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할 도구가 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문제 풀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실제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잘 안 잡히잖아, 그죠? 문제 풀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가볼게요. 52번.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거기 CD에 동그라미 있죠. CD. 거기 보이죠? CD. CD를 뭐 하는 거? 표현하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CD를 뭐 하는 거? 표현하는 거. CD를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CD를 표현하는 거. 변을 공유하고 있죠. CD를 표현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로 가보면 T1과 T2의 비율이죠. T1 나누기 T2. 얘를 마찬가지 세타로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당연히 54번 보면 S세타를 세타로 뭐하는 거?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다른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야.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다 다뤄볼 거예요, 쌤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PQ를 마찬가지 세타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알겠죠? 뭔지. 그 다음 56번 S세타, 57번 F세타, 58번 S세타. 보이죠, 다들? 그걸 주어진 도형들과 조건들을 이용해서 세타로 표현해 내는 것들 쭉 한번 뒤쪽까지 문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쭉 한번 관찰해 본다고. 앞쪽에 있는 문제는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요. 52번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A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대요. 이렇게 B가 있고요. 알려지기를 세타가 있고 얘는 2세타라고 합니다. 그죠? 그림이 좀 그런데 세타, 2세타. 또 알려진 조건 두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죠? ACD가 BCD의 2배가 되도록 설정한대요. 각의 크기가.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알파로 표현을 한다면 이 녀석은 뭐라는 뜻이죠? 2알파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되는 거죠? 일단 알파가 뭔진 모르잖아. 알파 또한 세타에 의해서 표현 가능한 거지. 모르는 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타라는 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첫 번째, 3알파 더하기 3세타가 얼마예요? 파이인 거죠. 따라서 일단 알파라는 모르는 각은 넘겨 정리하면 3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되는 거지. 뭐 일단 이렇게만 써놔도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CD잖아. CD가 목표거든요. CD.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조건이 이 전체 길이가 얼마인가? 1인 거죠. 1. CD 뭔지 모르니까 살짝 X가 놓을까? X? 다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적은 CD를 구하는 거예요? CD를 세타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CD를 세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세타로 표현할 거예요.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 생각해봐. 쌤이 아까 얘기했던 말 중에 답이 있어요. 당연히 둘 중 하나 쓸 거 아니야. 직각이 아니니까. 뭐 쓸래? 다시 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 그랬지? 각 두 개, 변 두 개. 코사인은요? 각 하나. 각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두 개죠. 사인 법칙 쓰는 거라고. 알파를 아는 거잖아, 그죠? 알파가 세타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잖아. 각 두 개라고. 쌤, 변도 두 개여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변이 여기, 얘가 알려져 있는 거야. 사실은 얘랑 얘 각각이 알려져 있는 게 아니고 얘랑 얘의 뭐가 알려져 있어? 합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지?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분의 x죠? 사인 세타분의 x. 내가 구할 거. 이 녀석은 해볼까요? 사인 2알파. 사인 2알파. 일단 2알파라고 쓸게요. 파분의 AD죠, AD. 느낌 와? AD. 뿐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에 따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인에. 이번에는 2세타분의 x는 사인의 얼마? 알파분의 BD죠. 근데 우리 뭘 안다고? AD 플러스 BD가 얼마인 거? 1인 걸 알잖아. 등식 하나를 안다고요. 되나? 해볼까요? 그럼 AD라는 건 뭐야? AD. 넘기면 사인 세타분의 사인의 2알파 곱하기 x 플러스, 그죠?
요 식에 마찬가지 따르면 BD라는 녀석은 사인 2세타분의 사인 알파 곱하기 x라고. 얘가 얼마? 1인 거니까 x 값을 세타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끝이야.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극한 구하는 건 못해도 돼. 전혀 몰라도 돼. x를 세타로 표현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쌤, 이 알파잖아요. 알파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 세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 극한 계산하는 건 엄청 쉽거든. 극한 계산하는 건 엄청 쉽다고. 누구나 할 수 있어. 마치 x제곱을 미분하는 거랑 비슷해. x제곱을 미분하는 행위랑 비슷하다고. x제곱 미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x3승 미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이 식만 구성할 수 있으면 극한값 구하는 건 1도 아니라고. 실제 극한 문제지만 사실은 뭘 다루는 거예요? 삼각형을 다루어서 삼각형을 푸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걸 못해서 틀리는 거야, 이걸 못해서. 이 식을 못 써서 틀린다고. 이걸 쓰는 순간 계산은 엄청 쉽다니까? 마치 x제곱 미분하는 정도로. 되겠죠? 요거까지. x 넘기면 돼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여기까지라고. 식을 구성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기출문제가 출제되면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도 그래요. 모의고사도 이 삼각함수 활용 파트가 들어가는 순간 딱 극한 요거 계산하는 것만 딱 빼고 똑같이 출제될 거야. 거의 똑같은 형태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아직 안 봤죠? 이놈의 코로나. 가볼게요. 53번도 살짝 해볼까요? 53번? 53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문제를 읽고요.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봐봐. 지금 현재 문제를 읽고 쓴 거예요. 그죠? 문제를 읽고 썼다. 세타, 4세타, 2세타 이렇게 썼고요. 구하려고 하는 게 삼각형의 넓이 T1과 조그마한 삼각형의 넓이 T2의 비율을 구하래. T1 나누기 T2를 구하래요. 근데 삼각형에 뭐가 똑같은 거죠, 현재?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어떻게 구한다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계산한다 그랬잖아.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야.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뭐가 똑같아? 높이가 같으니까 결국 뭐랑 뭐를 구하라? 얘랑 얘의 길이의 비를 구하시오랑 같은 문제죠. 밑변과 밑변의 길이의 비. 근데 뭐가 나와 있어요? 공통변이 존재하는 거지. 를 이용해서 얘랑 얘의 비율을 구한다.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일단 그죠? 뭐 쓸까요? 뭐 쓸까? 뭐 쓸 것 같아? 뭐 쓰는 거야? 빨리. 이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각 두 개잖아. 그죠? 이 각 마저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파이 빼기 5세타인가요? 맞아? 그러면 요 각도 덩달아 구할 수 있나? 3세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세타니까 얘도 세타인가요? 그죠? 다 알려주고 있네. 그죠? 얘는 얼마? 5 파이 빼기 5세타인가? 똑같이? 가 되고, 그럼 얘는 마찬가지 3세타가 되겠네요. 그죠? 해볼게요. 해봅니다. 요거 살짝 x라고 놓을게. 얘를 t1이라고 하고 얘를 t2라고 해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사실상 t1과 t2의 비율과 같을 거니까 불러보죠. 요거 분의 요거 사인 세타 분의 x는 4세타랑 t1인가요? 사인의 4세타 분의 t1. 괜찮지? 공통변 활용해서 그럼 x 대 3세타 사인 3세타 분의 x는 얼마죠? 2세타랑 t2 사인의 2세타분의 t2라고. 괜찮지? 그럼 두 개 뭐 하면 돼? 나누기 하면 되겠죠? 나누기 하면 t1 나누기 t2 나올 거니까. 괜찮지?
미적분에서 삼각함수의 극한 조금 배워본 친구 있습니까? 극한 진짜 별거 없거든. 봐봐. 누구나 할 수 있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이에요. 이게 다야. 이게 끝이거든. 내용이. 그러니까 심지어 이걸 외워도 돼. 그럼 질문. 예를 들어서 너무 쉽잖아.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물론 이걸 이해하긴 해야 되는데 이해하는 거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값이 1이에요. 그럼 질문. 이 세타가 되면 이거 얼마가 될 것 같아? 2가 돼요. 분모도 똑같이 2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거 한 덩어리를 머릿속에서 라지 x, 사인 라지 x가 항상 1이니까 답은 2거든. 극한 계산은 쉽다고. 마치 진짜 x제곱 미분하는 것처럼 쉽다고. 여기서 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알겠어요? 이 문제를 연습시키는 이유? 이거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가봅니다. 54번인데 이 54번은 언제 출제된 거냐면 방금 52번, 53번은 사인 코사인 법칙이 들어있을 때 출제된 건데 이 54번 문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빠진 시절에 출제된 문제예요. 빠져있던 시절에 출제된 문제인데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가원이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 중에 참 잘못 출제한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어떤 생각 하나를 하면 너무 쉽게 풀려버려.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이라는 게 사인 법칙이긴 한데요. 사인 법칙이라는 게 교과서에서 사라졌을 때에 출제된 문제예요. 그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 그럼 사실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면 문제가 더 어려워져야 되잖아. 그쵸? 근데 보통 학원에서 그때 당시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 다 가르쳤거든. 교과서에 빠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 공부하자 이러면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문제가 돼버렸어. 해볼게 한번. 근데 어떤 생각을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쌤이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드릴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없었던 시절에 나왔던 문제인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풀이가 정상적인 풀이니까 정상적인 풀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풀이. 근데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쉬운데 생각하기 어려워. 해볼게요. 잘 들어봐. 정신 차리고. 요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해요.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니까. 가봅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 ABCD에서 변 AD와 변 BC가 평행하고 각 B는 2세타 돼 있죠? 사다리꼴 ABCD가 있어서요. 각 B는 2세타라고 하고요. 각 C는 3세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C는 지금 문제 읽고 있는 거야. 쌤이랑 같이 똑같이 문제 읽어주세요. BC는 2sin 세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윗변은 sin 세타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사다리꼴의 넓이를 S세타라 하자라고 했어요. 가볼게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세타로 뭐 해야 되죠? 표현해야 되죠?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말해봐.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뭐가 필요해? 높이가 필요하죠. 높이가 필요하니까 이걸 찍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괜찮아? 얘만 있는 건 아니고 얘도 있으니까 그죠? 또 찍어주면 되겠죠. 이 빨간색 선분 길이를 세타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고. 되겠죠? 아, 이 선분 반드시 그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냥 우연에 의해 저 선분을 긋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저 선분을 그어야만 한다. 되죠?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이 길이를 세타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타로 표현하는 겁니다. 답은 나왔어요. 그죠? 나왔잖아. 나왔다니까? 위에 사인 세타래. 얘 얼마예요? 사인 세타죠. 그 말은 얘랑 얘 더하면 뭐라는 거야? 사인 세타라는 거지. 끝이라고 이게. 예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탄젠트 2세타 분의 x라고. 얘 얼마예요? 탄젠트 3세타 분의 x라고.
우리 이거 연습해봤었지? 두 개 더한 결과가 뭐라고? 사인 세타라고. 즉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x로 묶어서 탄젠트 2세타 분의 1 더하기 탄젠트 3세타 분의 1. 이 녀석이 사인 세타이다. 그러면 이 녀석 우변으로 넘기면 x값 세타에 대해서 표현될 수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거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 그게 끝이야. 나머지는 뭐 방정식을 소소하게 풀거나 부등식을 풀거나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세타가 나왔을 때 대입해서 값을 구하거나. 이게 다라고. 응? 괜찮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가 목표라고. 그 뒤에 계산은 그냥 지금까지 우리 방정식, 부등식 연습한 걸로 충분해. 되겠죠? 그지? 어렵진 않잖아? 그죠? 필연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다야. 근데 이제 두 번째 풀이가 뭐가 있었냐면, 사실 이거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쌤은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다. 이렇게 푸는 게 너무나. 그죠? 근데 이걸 진짜로 힘들게 푼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아니고 다른 풀인데, 어떤 자들이 이렇게 풀었어. 어떤 자들이 어떻게 푼 풀이가 있냐면, 봐봐, 살짝 봐봐. 보기만 해. 필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쌤이 이제 학생들 풀이를 막 보잖아. 이런 풀이도 있었어요. 얘를 뭔지 몰라요. 갑자기 A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를 갑자기 미지수로 이렇게 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했대.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높이가 같잖아. 그죠? 따라서 A 곱하기 사인의 2세타는 B 곱하기 사인의 몇 세타? 3세타죠? A랑 B에 대한 식이 하나 있죠? 그럼 A랑 B에 대한 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연립방정식 풀어서 A, B를 구할 수 있겠지? 얘랑 얘 더하면 얼마? 사인 세타. 그래서 A의 코사인 2세타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3세타. 이게 사인 세타. 그럼 두 개 연립해서 A, B를 이것도 괜찮긴 괜찮아. 근데 연립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할 따름이죠. 그죠? A 대신에 요거 집어넣어서 소구하면 B 나오는 거니까. 그럼 B가 나오면 높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풀이도 있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풀었대요. 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쌤이 아까 이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실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푼 친구들도 있다 그랬죠? 해볼게. 어떻게 한 거냐면, 되게 천재적인 친구들이야. 천재. 쌤이 생각했을 때는 천재인 친구들. 아주 뭐랄까? 스마트한 친구들. 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대요. 갑자기 말이야. 갑자기 진짜 이게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야. 감각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친구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얘랑 평행인 선물을 촥 긋는데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 갑자기 평행인 선분을 긋고 싶었대. 요 그러면 얘가 똑같이 2세타잖아요? 얘 얼마죠? 파이 빼기 5세타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녀석을 A라고 하면 얘는 사인 세타잖아? 맞아? 왜냐면 평행이니까 얘가 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면 돼. 갑자기 촥 이렇게. 그래서 사인의 3세타분의 A는 사인의 파이 빼기 5세타분의 얼마? 사인 세타. 그럼 A의 값이 세타에 의해서 표현되죠. 그러면 이 녀석의 높이도 세타에 의해서 표현되겠지. 라고 푼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것도 되게 깔끔해. 오히려 이게 그 뒤에 극한 계산하기가 훨씬 더 깔끔해요. 되게 쉽거든. 탄젠트가 있는 것보다 사인 있는 게 훨씬 더 편해. 물론 얘도 쉬운데 사인만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더 쉬워졌던 거예요. 계산 과정이. 한 줄 정도 더 전략이 됐던 풀인데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쌤은 할 수 없는 생각. 아무튼 저런 풀이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썩 좋지 않은 문제였다 인 거고요. 55번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 55번. 이게 워낙 뭐랄까? 이 문제가 출제됐을 당시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서 한번 살짝만 생각해봐요.
PQ 선분을 어떻게 세타로 표현할까? 좀 생각해 봐야 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로 쌤이 기억해요. 언뜻 이렇게 떠오르지 않죠? 그죠? 잘 안 떠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평가원은 예뻐요, 문제가 언제나. 문제가 언제나 예뻐. 읽어볼게요. 잘 봐야 돼. 문제를 읽어야 돼. 그림 있잖아요? 같이 문제를 읽어볼게요. 칠판 한번 볼래요? 첫 줄 뭐라고 돼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외접한다. 그러니까 정보가 두 가지야, 그죠? 반지름이 1이라는 거, 외접한다는 거. 봐봐요. 반지름이 1인 거죠. 그 다음 원이 뭐 하고 있다고? 외접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 2인 거죠? 까지는 되지? 문제를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냥 표현한 거야. 외접하니까 반지름 길이의 합은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길이의 합. 계속 가볼게. 원 위의 점 O에서 O'의 근은 뭐래요? 뭐래요?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한다 그랬지. 다시 읽어볼게요. 원 위의 점 A에서 오른쪽 원액은 접선에 접점을 뭐라고 한다고? PQ라고 하잖아? 접선을 그었대. 난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수선을 찍어야 되는 거지. 직각삼각형을 관찰해야 된다고. 괜찮지?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이것까지도 자연스러운 거죠. 수직 이등분. 원의 현이니까 괜찮아?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조건은 얘가 세타이다를 알려준 거죠? 정보는 끝났잖아? 이걸 이용해서 PQ 선분 길이, 현의 길이를 세타로 뭐 하는 게 목적이라고? 표현한다고. 가볼게. 다시 한번. 접선을 그었잖아요? 직각삼각형이 나왔잖아.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냐고. 피타. 삼각비. 피타. 삼각비예요. 피타. 삼각비야. 얘가 1인 건 알아. 볼까요? 얘 알아요? 몰라요? 얘 알아요? 압니다. 안다고. 알잖아. 한번 볼까요? 1이잖아. 2잖아요. 세타라고요. 무슨 법칙? 각 몇 개? 한 개잖아. 하나, 요거 말고 어느 각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모른다고.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그럼 일단 이 빨간 선분 길이 요거를 뭐 A5'이라고 했나? A5'. 이 녀석의 뭐는? 제곱은 불러볼까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괜찮습니까? 따라서 이 빗변 길이가 뭐가 된다는 거야? 요게 풀어보면 루트에 5-4 코사인 세타 맞아요? 괜찮지? 그러면 요거 알아. 얘 1인 거 알아요. 뭐 쓸래요? 피타 쓸래요? 삼각비 쓸래요? 결정돼 있잖아. 피타를 쓸지 삼각비를 쓸지. 피타를 쓰는 거지. 어느 각 하나 아는 거 없으니까. 그죠? 피타고라스를 써서 얘를 구한다고. 그러면 AP 선분 요 길이, 파란 선분 길이 표현을 해보면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서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에 얼마? 4-4 코사인 세타네요. 괜찮지? 괜찮아?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누구라고? 요거라고.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인 거죠. 직각삼각형의 넓이. 뭐 아니면 세변 길이 나와 있으니까 닮은 비를 써도 상관없고요. 취향 따라서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괜찮아? 그냥 문제가 출제될 때부터 해야 될 행동들이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다. 태초부터 시작된 건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죠. 해야 될 행동들도 몽땅 다 결정되어 있었다. 계산하는 건 맡겨도 되겠죠? 요거 표현하는 거. 얘 곱하기 얘에다가 이걸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할 게 결정되어 있었으니까. 56번은요. 힌트만 드리고 넘어가죠.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PC 선분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PC 선분만 구하면 된다는 거. 근데 ABC도 정삼각형이니까 모든 변의 길이 알잖아. 그죠? 그지? 그럼 모든 변의 길이, 정삼각형,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거야? 외접하는 반지름을 안다는 거죠?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PBC라는 그 삼각형도 마찬가지 외접하는 원을 뭐 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는 거지. 뭐 쓸래요? 사인 법칙 쓰는 거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는 건 여러분께 맡길게요. 풀어 오시면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고. 57번도 살짝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57번이 오해도 많고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한번 풀어봐요. 오해가 좀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문제 출제했을 때. 한 2분 정도 생각할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천천히 문제 읽어봐요. 천천히. 천천히. 이게 평가원은요, 여러분들이 못 맞추길 기대하면서 출제하지 않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맞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문제를 출제해.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풀면 돼요. 진짜 쌤이 이거 역대 출제된 문제들 다 거의 넣어 놓은 거예요. 응? 역대 평가원 기출은 거의 다 넣어 놓은 거라고. 중요해서 어렵기도 하고. 빨리 고민을 해봐. 뭘 해야 될지. 응? 집에서 복습하세요. 알겠죠? 응? 문제를 읽으면서 쌤이랑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해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다음과 같이 길이가 1인 AB라는 선분이 있고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환 위에 점 C를 잡고요. 그죠? BAC가 세타라고 알려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호 BC와 정신 차려. 호 BC 이 B죠? 호 BC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AB 그리고 AC
접하는 원의 반지름 F세타예요. 말해볼래, 정보를? 문제에서 말해준 정보. 뭐 한대? 접한대. 누구랑? 원과 접하고요. AC, AB랑 접해요. 해야 될 행동은 결정돼 있어요. 첫 번째 요거 먼저 해볼까? 요거랑 접해, 그죠? 두 원이 접해. 뭐 해야 된다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반지름 길이의 차이로 표현해야만 해요.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냥 F세타를 편의상 R이라고 쓸게. 괜찮죠? F세타 쓰기 귀찮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이거? 2분의 1 빼기 R이에요. 괜찮지? 여기까지는 됐죠? 중심 사이의 거리를 표현했어요. 또! 얘랑 접하고요. 얘랑 접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요거 아니야. 얘랑 마치 평행처럼 보이지만 평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랑 얘가 평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 평행이라고 했다가 틀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런 근거 없어요. 가볼게. 뭐 한다 그랬죠? AC랑 AB랑 접한대요. 그죠? 외부점으로서 두 선분이 나와 있고 원과 접한대. 뭐 해야 되지? 수선해봐요. 찍고 직각 삼각형 관찰. 괜찮아? 까지는 되는 거죠? 이렇게 직각 삼각형 관찰. 아, 직각 삼각형 몇 개 보여? 두 개가 보이죠? 해볼게요. 이건 R인가요? R, 그죠? 이 파란색은 2분의 1 빼기 R이에요. 그죠? 요건 얼마일까요? 뭐 알지? 이 각은 알죠? 이 각은 알지? 얼마? 2분의 1 세타죠? 맞아? 그럼 요거는 뭐에 의해서? 삼각비에 의해서 표현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야. 피타를 쓸까 삼각비를 쓸까? 피타를 쓸까 삼각비를 쓸까? 각을 알면 삼각비를 쓸 수 있고요. 각을 모르면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고요. 아, 되고 있지.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각을 알아. 얘 R이야. 그럼 요 녀석의 길이는 얼마?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R인가요? 그죠? 이걸 알죠? 근데 우리 이거 알잖아. 이거. 요거. 얼마야? 2분의 1이네요? 그 말은 요 길이가 세타와 R에 의해서 표현된다는 거지. 누굽니까? 요 녀석에서 누구 뺀 거야? 2분의 세타분의 R에서 누구? 2분의 1 뺀 거 맞아요? 보여? 끝났네, 그죠? 얘 R이고요. 요거 안 썼잖아. 요거 2분의 1 빼기 R이고요. 얘도 세타와 R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뭐 쓸래요? 피타고라스, 그죠? 피타고라스. 왜냐면 이 삼각형에 대한 각은 모르거든, 우리가. 각을 모르니까 피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쓰면 R을 누구에 의해서? 세타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괜찮죠? 거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세타로 표현하는 거. 이게 평가원이 아름답다니까요. 평가원이 진짜로 아름다워. 58번은 대놓고 이등변 삼각형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고 59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대놓고 나와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고 60번은 빼요. 60번 풀지 마세요. 안 푸셔도 됩니다. 안 푸셔도 되고 오늘 61번까지만 살짝 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61번. 61번 살짝만 생각해봐. 이거 샘플을 지워야 돼. 여러분들 연습할 때. 샘플을 지우고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과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들만으로 똑같이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정도 있다고. 돼야 돼. 알겠죠? 문제 한번 읽어봐요.
뭐 해야 될지만 같이 해볼까? 볼래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 읽어봤잖아. 그죠? 뭐 해야 돼요?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찍어야지. 수직. 그리고 직각삼각형 관찰 괜찮아? 되는 거죠? 이걸 관찰해야 된다. 까지 되겠지. 이제 설명 안 해도. 두 번째요. 또. 이 조만한 원 입장에서도 뭐예요? 현이잖아. 뭐 해야 돼? 이걸 해야 된다고. 수직, 2등분. 뭐, 쌤, PQ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쌤 이쪽으로 그렸어요. 괜찮아? 됩니까? 얘도 수직이야. 되겠죠? 차근차근 해보죠. 반지름 얼마죠? 2인가 2? 이게 뭐예요, 그러면? 2 코사인 세타인 건 자연스럽죠? 세타가 있으니까 삼각비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질문, 그럼 얘는 결국 뭐 쓸까? 피타를 쓰겠지. 왜? 각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보이죠? 아, 보여야 돼. 졸려서 눈이 감기면 안 보이잖아. 보여야 된다고. 2 코사인 세타. 이거 전체도 얼마야? 2 코사인 세타겠죠, 당연히. 인 상태. 요거 사인 세타일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 표현 안 한 거 하나 있는데. 표현 안 한 거 하나 있잖아. 원과 원이 뭐 하고 있어요? 원과 원 뭐 하고 있지? 내접하고 있죠? 얘를 아는 거죠? 표현해야 한다 그랬어. 당연하지만 1입니다. 그죠? 빠바밤. 얘 얼마지? 코사인 세타인 거 보여요, 이거? 요 코사인 세타, 요거 코사인 세타라고. 그 다음 요거 얼마고요? 1이고요. 요거 얼마입니까? 3 사인 세타죠. 요거 찾는 게 조금 어려웠어. 3 사인 세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녀석의 길이가 표현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괜찮지? 요거 마저 표현해보면 루트에 1의 제곱 마이너스 9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겁니다. 표현 한번 해볼까요? PQ. PQ는 어떻게 하면 되지?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겠죠? 요거에서 요거. 요거는 전체 2 코사인 세타고요. 빼기를 얼마? 코사인 하나랑 요거 루트 하나. 코사인 세타 빼기 루트에 1 빼기 9 사인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오케이? 물론 극한각 계산하는 건 꽤 유리화해서만 이제 쓱쓱쓱 하면 되긴 되는데 그것도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해야 될 행동들이 다 결정되어 있다를 집에 가서 쌤의 풀이 없이 처음부터 다시 쭉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기본 문제들이랑 해서 기본 문제는 좀 쉬울 거라서 뒤쪽에 있는 문제들만 같이 해봤어요. 괜찮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친구들 혹시 있으면 질문 좀 하고 가시고요. 알겠죠? 마칩니다. 너무 일찍 끝냈나?